이번에는 제가 사연의 주인공이 되었네요. 제가 겪은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를 사랑했는지 헤어진 지금까지도 자주 그 여자의 꿈을 꾸기도 하고 가위에 눌리기도 한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를 만나 이렇게까지 벌벌 떠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제가 살아온 배경과 가족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자면, 개인 사업으로 많은 수입을 버셨던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19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이듬해 어머니는 원인 모를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좌절하고 황망한 채 성인이 된 저는 우울증에 잡아먹혀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냈는데요. 제 곁에 있던 여동생이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저를 우울증으로부터 구해주었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여동생에게 자랑스러운 오빠가 되고 싶었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 뭔가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늦게라도 수능을 준비해 대학을 갈 생각도 있었지만, 사회적 성공은 성적순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곧장 일을 시작했어요. 저와 여동생에겐 부모님의 유산이 있어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공부하고 연구해서 바로 뛰어들 수 있었죠. 전 부모님이 하시던 제약회사를 차리기로 결심했고, 그 전에 회사를 이끌어가기 위한 지식과 노하우를 익히기 위해 먼저 작은 제약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은 제 계획처럼 굴러가지 않았어요. 거래처가 될 병원을 수도 없이 다니며 실패를 맛봤고, 많은 접대를 하다 보니 월급을 받아도 적자인 달이 수두룩했죠. 하지만 3년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배운다는 마음으로 일하다 보니 많은 거래처 병원에 친근함과 신뢰감을 주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5년이 더 지나서는 회사에서 관리자급으로 승진하게 되었고,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것에 부딪혀 위기가 찾아오는지 피부로 체감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완료된 저는 30살이 되던 해 과감하게 사직서를 내고 회사에서 나왔고,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만의 제약회사를 차리게 되었어요. 다행히 저를 아는 거래처 병원의 직원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초기에 많은 도움을 주어서 회사를 일으키는 데 큰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10명의 직원을 뽑았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저희와 계약을 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대로만 간다면 수년 안에 중견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답니다.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느라 노는 게 뭔지 여행이 뭔지 모르고 저 자신을 잃어가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저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없이 착하고 예쁜 여동생이 위암에 걸린 거죠. 암은 4기였고 수술하고 완치될 확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생이 아직 젊고 살 의지가 강하니 항암 치료를 잘만 받으면 다시 건강하게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항암 치료 받는 걸 극도로 힘들어해서 한 번밖에 받지 않았어요. 동생은 항암 치료를 받느니 고통 없이 잠드는 게 낫겠다며 강하게 거절했답니다. 처음엔 무조건 살리기 위해 고통을 참으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동생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뼈만 앙상하게 말라가는 걸 보니 더는 항암 치료를 하라고 권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동생은 5개월을 버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전 그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왔는데도 동생이 눈 감는 날 얼마나 슬프고 황망하던지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마지막 나의 핏줄이자 가족이었던 그녀를 다신 볼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더라고요. 동생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정신을 못 차려 조문객들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씁쓸히 구석에 앉아 소주병 채로 술을 마시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 동생의 친한 친구였다고 밝히며 제 어깨를 두드리고 손까지 잡아주며 위로를 해주었어요. 오빠, 저 주연이랑 같은 고등학교에 나온 희진이라고 해요. 주연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바로 건너왔습니다. 전 먼 길을 찾아온 동생 친구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실 정도면 정말 친하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얼굴이 아니네요.
주연이 친구들은 웬만하면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주연이와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워낙 소심해서 친구 하나 없었는데 주연이가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줘서 친한 친구가 되었었죠. 전 주연이가 없었더라면 학창시절에 대한 추억 따윈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외로움에서 저를 꺼내준 친구였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젊은 나이에 떠났는지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동생 친구의 말을 들으니 되려 제가 위로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랬군요. 우리 희진이가 그렇게 착한 녀석이었죠. 주연 씨가 미국에서 날아온 걸 보면 정말 우리 희진이가 많이 소중한 친구였나 봐요. 친구를 잃은 것에 큰 유감이에요. 우리 같이 힘냅시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연 씨는 동생을 발인하고 화장장까지 따라와 슬프게 울었어요. 납골당에 안치할 때까지 제 옆에 꼭 붙어서 큰 힘이 되어주었죠.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동생이 혼자 살던 집에 찾아가 짐을 정리하는데도 주연 씨가 따라와 도와줬습니다. 고인의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뤄주는데 그 마음이 참 예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주연 씨와 헤어질 시간이 되자 그녀는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며 저에게 나중에 식사라도 같이 하며 힘을 내보자며 연락처를 알려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 사흘 만에 그녀에게 연락해 감사 인사로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비싼 음식을 대접했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무리 친구여도 사흘 내내 장례식장을 지켜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시고 싶거나 소원 같은 게 있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주연 씨가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좋은 기분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그럼 희진이 오빠인 당신이 제 오빠가 되어주세요. 전 오빠가 없어서 늘 희진이가 부러웠거든요. 이제 오빠의 동생이 저라고 생각해주시고 자주 만나면 안 될까요? 저는 주연 씨의 진심이 느껴져 당연히 오빠 같은 존재, 아니 그 이상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주연 씨가 미국에 가기 전 몇 번의 만남을 더했고 좋은 시간과 추억을 쌓으며 저희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졌죠. 저는 그녀가 동생이 아닌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어느새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연 씨 역시 저를 보는 눈빛이 오빠를 보는 게 아니라 남자로 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전 고백을 했습니다. 주연아, 너 미국 가는 거 취소할 수는 없니? 왜? 내가 미국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마음속에 담아둔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동생이 아닌 여자로 말이야. 이런 기분 처음이야. 나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거든. 오빠가 모태솔로라고? 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여태 여자를 한 번도 못 만나봤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저는 그동안 일만 하고 지내며 여자와는 담을 쌓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연이가 잠시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을 아끼고 있다가 이내 제가 고백한 것에 대한 대답을 시작했어요. 좋아. 나도 사실 오빠가 좋으니까 미국에 가고 싶지 않아. 먼저 떠난 희진이가 오빠와 나를 이어주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부터 미국에 가는 게 꺼려지더라고. 그럼 우리 오빠 동생 말고 여보 당신이 될 때까지 가보자. 그녀가 제 고백을 들어주다 못해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습니다. 저는 주연이에게 평생 지켜주는 남자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하는 연애인이 도통 어떻게 연락을 하고 어떻게 데이트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어설픈데 주연이가 보면 훨씬 더 바보같이 보였겠죠. 하지만 주연이는 제 행동 하나하나가 귀엽다면서 자기가 리드할 테니 따라오기만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데이트를 따라다녔고 일밖에 모르던 제가 여러 취미를 접하게 되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띄게 되었어요. 한편 여자친구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던 중 한국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녀는 일하지 않아 많이 답답했는지 저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오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애견샵을 크게 운영했었거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늦은 밤까지 문을 열어야 할 정도였지. 그런데 내가 오빠 만나면서 한국에 남는 바람에 중개인을 통해 싸게 팔아버렸어. 그래서 말인데 한국에서 애견샵을 운영해보는 건 어떨까? 좋지.
주연이 너는 야무져서 한국에서도 잘 해낼 거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불러줘. 그러자 주연이는 눈을 번쩍 뜨며 저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나 도와줄 수 있어? 안 그래도 샵을 차리려면 돈이 부족했는데 오빠가 빌려주면 안 될까? 한 5억 정도만 있으면 돼. 5억? 하지만 나한테는 그런 돈이 없어. 내가 동생이 죽고 회사를 등한시하는 바람에 매출도 바닥을 찍고 있다고. 하지만 주연이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희진이 보험금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알기로 사망보험금을 꽤나 많이 받은 걸로 아는데. 희진이 사망보험금을 빌려달라고? 그건 좀... 아무리 내 통장에 들어왔다지만 동생 목숨값을 쓰진 못하겠어. 이 돈은 동생을 위해서 좋은 곳에 쓸 계획이야. 뭐라고? 생판 모르는 남을 돕는데 그 큰 돈을 쓰겠다고? 오빠가 착하고 순진한 건 알겠는데 기부하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 먼저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아? 하지만 전 그 돈을 여자친구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여도 동생이 남기고 간 보험금은 절대 건들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미안하다는 말만 연거푸하며 주연이 기분을 달래주었고, 애견샵은 나중에 기회가 또 올 거니까 그동안 돈을 모으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몇 번이나 보험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며 부탁의 말을 했는데 제가 단칼에 거절하니 나중엔 더 이상 보험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여자친구는 저의 거절에 큰 실망을 하지 않았어요. 매일 변함없이 저를 만나 연애를 하며 사랑을 키웠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잠자리였어요. 제가 수총각이다 보니 어떻게 여자친구에게 같이 밤을 보내자고 해야 할지 몰라 데이트만 하고 헤어지길 반복했죠.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자 여자친구가 뜻밖의 말을 꺼내주었어요. 오빠, 우리 결혼할까? 결혼? 우리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자 주연이는 만난 기간이 뭐가 중요하냐며 저희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빨리 부부가 되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너무 감동하게 되었고 주연이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 결혼하자. 내가 주연이 너처럼 완벽한 여자를 어디 가서 또 만나겠니? 에이, 내가 어딜 봐서 완벽해. 너야말로 오빠 같은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게 꿈 같아. 우리 잘 살아보자.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얼마 뒤 주연이의 부모님을 뵙게 되었답니다. 두 분은 굉장히 인자하시고 다정하셨어요. 제가 부모님과 동생을 잃어 가족이 없다고 하자 안타까운 눈으로 보시며 앞으로 제 부모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도 해주셨답니다. 이로써 저는 더욱더 주연이와 결혼하기로 결정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하늘에 있는 여동생에게 이런 여자를 제게 보내줘서 고맙다고 기도도 했네요. 그리고 보름 뒤 저희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된 주연이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탄했던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보였답니다. 제 분수에 안 맞게 매우 아름다운 여자였죠. 여하튼 저와 아내는 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아내가 가고 싶어 했던 부산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가자고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괜한 돈을 쓰지 말라며 국내에도 아름다운 곳이 많으니 해외는 나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드디어 첫날 밤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샤워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이라 엄청나게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침대 위로 올라가자 오빠 미안해. 결혼식 내내 신경 쓰다 보니 온몸이 아프네. 오늘은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자면 안 될까? 첫날 밤이라 기대 많이 했을 텐데 미안해 오빠.